반갑습니다. 주 업무가 워낙 바쁜 시기에 있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그런데 그동안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코로나19로 재편된 주식시장,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기업인 카카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인터넷에서도 이 주식을 사면 되냐 안 되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기업 가치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은 그런 주식이죠. 그런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면 모두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IT 기업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산업의 맥을 짚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모두 아셔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적어도 투자자가 카카오라는 기업을 이해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 핵심 정리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키워드가 있죠. 코로나, 동학개미운동, 언컨택트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과 비교해보면 코스피는 거의 40%, 코스닥은 거의 65% 이상 오르면서 올해 세계 주요 증시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3월 이후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20조 이상 팔았지만 이를 개인이 다시 20조 이상 사들였죠. 일각에서는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너무 미리 선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사실이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나 역사, 경제 이런 쪽에 인식 수준이 실제로도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의의가 있는 현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 우량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에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지만 시장 대비 성과는 조금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시장을 제대로 핸들링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시장 자체는 충분히 의의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기존에 주로 이제 시장의 핵심 컨택 경제를 주로 이루고 있었던 쇼핑이나 물류, 또 관광, 이런 게 줄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주력을 하는 조선이나 실물 경제 쪽, 중공업,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이 하락 요인이 곳곳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경제 자체가 물류 경제이기 때문에 물류가 막히게 되면은 대부분 모든 분야에서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판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바로 제약 바이오들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비대면, 비접촉 키워드로 해서 이런 언컨택 산업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로 이 기업 순위를 조금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직접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크게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방금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시총이 13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23조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시총 순위 탑10에 이름을 올리고 거의 7, 8, 9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왜 이런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도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술주 5인방이 시장 자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언컨택 시대에서 IT 기업들을 제대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 플랫폼 IT 기업은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기도 하죠. 본격적으로 카카오에 관해서 기업 출범 순서에 따라서 핵심을 짚으면서 기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기업 이해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는 아이위랩이라는 회사로 200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카오톡이라는 브랜드가 잘 되다 보니 기업명을 카카오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위랩이 시작돼서 카카오톡이 만들어지는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기업에 관해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왜? 카카오톡의 시작이 곧 카카오라는 회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 카카오톡은 나도 알지, 좀 안다는 사람이 카카오톡을 설명하고 있네, 이러면서 벌써부터 막 불신의 씨앗이
제가 여기서 카카오톡을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에 위대한 탄생이 있었던 카카오톡이 얼마나 강력한 플랫폼인지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 판단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카카오톡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카카오톡은 국내 메신저 사용 시간 점유율로 봤을 때도 94에서 9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용자 점유율만 봐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99.9%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스마트폰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카카오톡 이용자가 100%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추정상 이 카카오톡 사용자는 스마트폰 사용자 99.9%가 사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이런 완전 독점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카카오톡은 이 어려운 걸 해낸 아주 매우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2010년 3월 18일에 역사적 시작을 한 카카오의 첫 경쟁자는 아이러니하게도 IT 기업이 아닌 통신사였죠. 기억을 잘 조금 더듬어 보시면 이때 당시에 문자 요금이 건당 20원, 할인해서 20원이었지 2008년, 2007년에는 30원도 했습니다. 통신요금 정책이 지금은 데이터에 조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문자, 전화에 초점이 많이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이때 당시에도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문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문자의 적정 요금은 한 6원에서 7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분석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SMS, 문자 수익으로 수조 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통신 3사로부터 이 추정되는 문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조에서 7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완전 양아. 그러다 2010년에 게임 체인저인 카카오톡이 등장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딱 군대 전역하고 대학에 다니던 그 정도 때였는데 친구가 카카오톡 알아? 문자가 공짜래. 서로 깔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저도 그렇게 해서 이용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문자가 공짜? 이런 느낌이면 약간 편법을 쓰는 느낌도 있었고 또 진짜 요금이 공짜인지 의심을 하면서 썼는데 1년 만에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억 명이 넘는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스마트폰 보급 대수와 카카오톡 이용자 수가 같은 곡선으로 증가하는 정말 기가 막히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사실 이 초창기 스마트 보급에도 이 카카오톡이 한몫을 할 정도였죠. 왜? 스마트폰을 쓰면 카카오톡을 쓰는 거고 카카오톡을 쓰면 문자가 공짜니까. 화면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데이터로도 이것이 증명이 되는데 통화, 음성, 문자의 매출이 카카오톡 등장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데이터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통신사들도 이때부터 4G LTE 시대를 준비하면서 현재와 같은 데이터 요금제 형식의 요금제를 기반으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죠. 이런 갈등은 2012년까지도 계속 이어졌는데 카카오톡이 음성통화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블랙아웃이 온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거의 협박이죠. 협박을 하면서 통신산업이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막 주기니 많이 했지만 지금은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지분 교환까지 하면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정도로 매우 끈끈한 파트너가 됐죠. 여기까지 2010년 카카오톡의 등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4천억이 안 되는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당시엔 이 카카오가 어떤 기업이었냐 하면 이미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통신사에 도전하는 완전 미친 IT 도전적인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2012년 카카오톡은 이미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이 돌파가 되면서 서버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카카오톡은 광고도 없었고 수익을 창출할 만한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시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계속 쳐다봤었죠. 이거 완전 호구 아니야?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이 카카오의 말이 허풍이 아님을 보여준 첫 사례가 바로 2012년에 등장한 게임하기였죠. 지금의 중요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첫 흥행작이 애니팡이었는데 애니팡이 국민 게임이 되면서 거의 안 하는 사람이 없었죠. 하루 매출이 2억 5천만 원. 그 밑에 드래곤 플라이트, 캔디팡, 아이러브 커피 이런 게임들도 하루 평균 매출이 1억 5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이 모바일 게임 부분을 석권을 했죠. 이것 외에도 이때 당시에 카카오 스토리도 함께 출범을 했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7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2,800만 명이 돌파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SNS 1위였던 추억의 싸이월드를 가장 먼저 추월한 그런 SNS가 됐죠. 지금은 뭐 싸이월드가 추억이 됐지만 싸이월드를 사라지게 한 가장 큰 주범 역시 카카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012년에 첫 수익 모델이 등장을 했고 문자 메신저 1위, 게임 1위, SNS 1위를 하면서 그동안 매출을 못 올린 게 아니고 안 올린 거다를 제대로 보여준 시기가 바로 2012년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위메이드가 비상장 회사인 카카오 게임에 투자를 했고 이 카카오 게임이 초대박을 치면서 위메이드의 주가도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2012년에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위메이드의 지분가치 평가 기준으로 봐도 한 5천억에서 1조 사이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부터 카카오가 유니콘 기업이 될 자질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이 시기에 카카오톡의 가입자가 1천만 명이 넘어서면서 해외 시장도 공략을 열심히 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도 포부를 많이 보이긴 했지만 중동 시장에서 15만 명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잘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잘 안 됐죠. 만약에 이때 이 중동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시장에 조금 제대로 안착을 했다면 지금 카카오가 네이버와 거의 시가총액 자체가 비등비등한 수준이 아니었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서버 비용에도 수익 모델이 없었지만 그건 그동안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다. 이것을 카카오 게임즈로 증명을 했죠. 2013년부터는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본격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2012년 말에 등장한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카카오 프렌즈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이자 사실상 카카오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죠. 언론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2개월 만에 급조된 캐릭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캐릭터 퀄리티를 봤을 때는 2개월도 많은 것 같아. 처음에는 단순한 이모티콘이었지만 캐릭터 자체가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또 돈이 된다는 걸 깨우치면서 카카오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2015년 6월에 독립적으로 법인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2018년 7월에 자회사 JOH를 흡수합병하면서 카카오 IX라는 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캐릭터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카카오 IX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카카오 IX는 카카오의 또 중요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카카오 IX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자회사 중에 효자 자회사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카카오 IX는 물론 다른 사업도 하겠죠. 잡지 사업과 외식 사업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캐릭터 콘텐츠 또 관련 로열티 매출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1천억이 넘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가 있죠. 음주운전을 하거나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캐릭터들은 얼마나 효자입니까? 이런 사건도 없고 또 24시간 일하고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보다 낫지 않나. 그래서 카카오의 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카카오 IX도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기업 가치가 한 1조 5천억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됩니다. 본격적인 플랫폼 확장기 2013년에 카카오 페이지도 출범하게 됩니다. 카카오 프렌즈를 통해서 카카오는 고유 IP, 이 IP의 맛을 본 거죠. 가능성을 봤다 이거죠.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과 비교되는 사업이기도 하죠.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 카카오 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두 회사의 문화 콘텐츠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부가 되었죠. 현재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페이지의 하루 매출액이 2020년 5월 기준으로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 1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500억, 영업이익이 305억이었죠. 지금 영향력을 봤을 때 이 또 최근에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박 히트를 쳤죠. 지금 일본에서도 수출이 돼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TV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뭐 쌍가포차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이런 드라마들도 카카오 페이지의 고유 IP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이것 외에도 뭐 방영 예정인 뭐 메모리스트 또 승리호 이런 영화들도 카카오 페이지의 IP를 이용한 것입니다. 지금 카카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디즈니의 마블을 보더라도 콘텐츠 시장 자체를 지금 캐릭터 IP가 상당히 많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IP들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왜? 이미 인기를 한번 검증했기 때문에 웹툰이나 소설을 통해서 적어도 중박 아니면 대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디즈니가 마블 캐릭터를 이용해서 영화와 드라마로 뽕을 뽑고 있죠. 카카오 페이지의 매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텐츠 분야의 영역을 넓히는 데 성공을 하면서 지금 카카오 페이지의 인기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기업 가치를 평가하면은 적어도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3년에 출범 기업은 또 중요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페이는 지금 사실 조금 아픈 손가락입니다. 카카오페이가 3년 연속 적자 상태에 있죠. 지난해에는 626억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이 500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뭐 큰 건 아닙니다. 1대 주주 카카오가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향후 3년 동안 1840억이라는 금액의 증자를 요청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실탄 장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왜 이런 기업을 제가 카카오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회사냐 이렇게 선정을 한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이 카카오페이 적자를 조금 변명을 하자면 지금 사실 수많은 무슨 페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페이 플랫폼들이 지금 워낙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무슨 페이 다 아시겠지만 손쉽게 결제를 하는 플랫폼이죠. 그런데 뭐를 결제하는 플랫폼입니까? 바로 소비한 것을 결제하는 플랫폼인데 쉽게 말해서 이 쇼핑과 페이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 플랫폼이 있어야 페이가 잘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베이는 스마일페이, 11번가는 SK페이, 쿠팡은 쿠페이, 신세계는 스페이라고 하죠.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페이가 있지만 카카오페이는 뭐 제대로 된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제대로 된 소비 플랫폼이 없는 약점이 있었죠. 제가 이 카카오페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기업이 있는데 바로 카카오 커머스입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최초 탄생은 카카오톡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선물하기 기능에서 처음 태어났지만 2018년부터 이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넘어서서 쇼핑 플랫폼으로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죠. 지금 카카오 커머스가 최근 엄청난 거래액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최근 거래액이 1조에서
3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출이 3천억, 순이익이 600억을 달성했다라고 하죠. 물론 이 과정에는 김영란 법도 한몫을 했습니다. 김영란법이 나오면서 선물은 조금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이 성의 표시는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카톡에 선물하기 이 기능이 김영란법 이후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생일이면 이 카톡 선물하기로 선물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 카카오페이의 가치에 관해서 조금 보탤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지만 카카오뱅크가 2017년에 출범을 했죠. 그러면서 이 간편 송금 결제의 시너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카카오페이의 추정 가치는 무려 2조에서 4조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 물론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카카오페이에서 간편 송금 부분에서 카카오페이가 네이버페이를 앞서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린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간편 송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간편하게 송금하는 것 정말 쉽죠. 이 간편 송금 부분에서는 지금 카카오페이가 네이버페이를 한참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가 정말 무시 못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